중국의 국경 지역. 친구들과 찬친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는 살아있지만 유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你吃晚饭呢？我想妈妈。别来。我告诉你怎么回事。 탈북자 엄마와 숨어 살고 있는 보성이는 엄마만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죽었어. 죽었어. 중국 길림성의 산골 마을. 오늘도 순쉐의 집은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엄마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上一年级了，妈妈看看，哎呀，妈妈给买的衣服，妈妈一看，哎呀，我的买的衣服，哎呀，穿的真好，这个是的，不辛苦，好了，啊。你们可别电我，我妈妈这回都没来电话，长走了以后来了2次，再也没来，再也没来，再也没来，我上了1级。你孩子，你说一点礼貌都没有。 8살인 순쉐는 갓난아이일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다. 탈북 여성이었던 엄마는 순쉐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다. 光出去打工嘛，挣钱嘛，这样我们不同意他出去，能同意出去了吗？孩子那么小，这样他偷着走了，1生1、2个月走了，孩子扔了，就我带着他，我伺候他了。妈妈到哪儿去了？韩国北滩上哪去？ 1년 전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나가버렸고 그 후 순쉐는 변하기 시작했다. 体离本子远点，可能眼睛贴上了，贴本子上了，近视眼啊。宾馆。那不是那怎么说话呢？拿不着了就厉害我。 순쉐는 요즘 들어 자꾸 미운 짓을 한다. 今年高兴才是。我们李妈妈什么孩子？要不她怎么有病了呢？哎呀，她说我想妈妈，我想妈妈，我妈妈怎么不给我来电话呢？就这样一说，哎呀，我这心里头哎呀不得劲儿。开始有电话，后来电话不来了，我们跟她打也打不通了，可能她那边出事儿了，怎么的了，我们不知道啊。 순쉐가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단 석 달. 그러나 매일 엄마 사진을 봐왔던 순쉐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한눈에 알아봤다. 엄마는 북한에서 넘어오자마자 두메 산골로 들어왔지만 순쉐가 태어난 후에도 이곳 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순쉐는 엄마가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순쉐야, 快来，阿姨要跟你一起去，一起上学校，快点。完了回来的时候上学早点回来啊。上学都在家没死，一点没死。是吗？大概能走。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원망도 잊을 수 있다. 순쉐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부근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이곳에선 한국말에 익숙한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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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선말 할 줄 아네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조선말 배웠어요? 엄마. 순쉐처럼 엄마가 탈북 여성인 옥평이. 이제 겨우 9살인 옥평이는 친구들과 장난도 잘 치지 않고 말수가 적다. 郑一平是在学习上他非常刻苦，非常认真。跟其他孩子，就跟我们就是本地的孩子，就是中国孩子吧，相比，他那个什么，在学习上格外的认真，但是语文学习上就比较困难，因为他母亲是那个什么，就是朝鲜人嘛，就是汉语说的不是特别好，语文稍微差一点，但是非常刻苦，非常认真。 또래 친구들에 비해 왠지 표정이 어두웠던 옥평이는 집에 가는 길에 한결 밝아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엄마. 안녕하세요. 반가우세요. 반갑지 그 하루만 뻥 있다 마음이 좀 서분하고 좀 그래 들어오세요. 네. 그때까지는 이 저런 준다까지 몰랐다고요. 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말을 쑥쑥 하니까 그때는 이 한정말이 미네 모르지. 그중에 그 다음에 한정말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는 내 왕기는 얼마 줬어? 5천 줬대요. 5천. 그때가 준 것도 몰랐다고요. 그중에 이 사실 다 알았지요. 모르고서 이게 들어왔지 알고서 기와요. 아유지. 아이 그래? 그럼 팔려오신 거네요. 그래 팔려온 거가 가다란 못지요 벌써. 모르고 왔다고요. 처음에는 그저 돈 앞으로 가지고 그저 임시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만 믿기겠다고요. 10년 전 탈북을 주선해주는 브로커에게 속아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옥평이 엄마. 그러나 불안한 신분으로는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었다. 풍습도 다른 민족이 다르니까 급시 있겠지. 그래서 나를 낳아서 부모를 모모할 따르면 나를 왜 이 세상에 낳아줬는지 이렇게 태어나서 협박하게 사진마다 빠에 거듭 왜 있어. 생각하는 게 재미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까지 다 생각했어요. 죽을 생각도 했어요? 네, 죽을 생각까지 다 했어요. 정말이. 에휴. 자신이 팔려왔다는 사실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정숙 씨는 가출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 사실 가자고 시도를 했는데 가끔 암목에 걸려가지고 그 집이 33일 밤짝 돌아섰다고요. 새끼 때문에. 엄마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유일한 이유, 옥평이. 그래도 옥평이는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을 떠날 것 같아 불안하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후부터 아이는 학교에 있을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 엄마? 왜? 사다. 엄마라는 말에 눈물부터 쏟아내는 옥평이. 지금이라도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날 것만 같다. 엄마有妈妈不行。 엄마의 가출은 옥평이에게 깊은 생채기를 냈다. 잘 익은 김치를 챙겨든 정숙 씨가 집을 나섰다. 이웃집 저녁 식사에 초대된 정숙 씨와 옥평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다. 같은 동 보니까 기분 좋죠. 그래요? 옥평이 모녀를 초대한 이웃도 탈북자 출신이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준비된 음식은 모두 북한 음식이다. 이 여성들은 모두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이곳으로 팔려왔다. 여기다 그냥 고기 싸 먹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맛이 없지는 않다 뭐 언니는. 맛있어. 이들에겐 보기만 해도 정겨운 음식들이다. 된장 아까 갖고 온 거 있죠? 네. 우리 고향 음식이지 뭐. 아, 그래요? 이런 거는 다 여기 한족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고기 넣고 초채를 해 먹고 돼지고기를 썰어서 생거 썰어서 저는 콩나물 할 때 같이 감에다 볶고 고기 한족 음식이지. 이렇게 먹지 않나. 그럼 자주 안 해 먹으시겠네요? 그래, 자주 안 해 먹지 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같이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도 좋고 고향 생각이 나서 좋고. 그래요? 세 개 가져왔어. 1년 중에 오늘만큼은 중국인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식성에 맞춰 밥상 한가득 고향 음식을 차렸다. 내일 추석이지. 내일 추석인데 추석을 앞에서 추석이라도 우리는 부모도 곁에 없고 이래 형제들도 없고 추석을 즐겁게 보내기는 거였어. 야야. 공주님들. 스스로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언제나 가슴 한 구석에 그리운 응어리로 남아있는 고향.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굴레를 넘겨줬다는 사실도 잊고 싶다.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 여성들. 이들이 넘어온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었다. 이들이 모르는 사이 은밀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에게 팔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팔려간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된다. 한편 오지마을로 팔려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불법 체류자로 제대로 된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낳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유령이 된다. 국적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것도 지금 와서 저는 9년 되는데 공부를 생성도 못한다고요. 애기도 흥부가 없는 상태로 없어요, 지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소학교까지는 그래도 비슷한데 초중 고중 올라가려면 허가 없어야 돼요, 지금. 중국은 탈북자의 아이라도 돈으로 호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엄마는 더 미안하다. 오한 추석날 이른 아침부터 정숙 씨는 일을 나간다. 물론 차례 같은 것은 지내지 못했다. 그래도 고향에 있으시면 지금 명절 세고 계실 텐데. 네, 마음 좀 쓸쓸하죠. 그래도 오늘 이 쓸쓸한 마음 가지고 가지만 당신들 와서 보니까 마음이 유쾌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같은 동포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보고 싶죠. 보고 싶으세요. 자신의 생사도 모르고 있을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의 자신을 보면 무슨 말을 하실까? 정숙 씨가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제는 고된 농사일이 제법 익숙해졌지만 처음 정숙 씨가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다.
북한에서 공업기술자였던 정숙 씨는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일을 배웠다. 곱던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잔뜩 박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날이 점점 차지고 손이 두고 가질 때도 있고. 겨울에. 부부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 정숙 씨 남편은 언제나 정숙 씨가 잡혀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因为啥？他毕竟不是一个国家的人，是吧？因为啥？他也就属于不合法的，是不是？再说人家这个像这个派出所啊，他们能不能抓呀？ 중국인과 결혼해도 영원히 불법 체류자일 수밖에 없는 정숙 씨. 탈북 여성들은 언제라도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그대로 북한에 넘겨져 강제로 압송된다. 우리 옛날 4살 될 때까지 계속 잡혀냈어요. 밤 12시 내 어죽감저 서사막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잤어요. 서울에 있었다고? 네, 서울에 다 들어가서 잤어요. 무시해봐 집에 뭐 있었다고요. 잔 날을 대개 보면 겨울에 잤는데 가슬 겨울 그때 잤는데 신도 못 벗고 흰 채로 여기서 자고 무슨 소리 나면 저는 지금 다 일어난 상태에서 자고 그게 또 무서워서 저 서울에 거기 들어가서 잤어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只期望他们小孩和他将来都有户口，希望希望他们以后生活能好一些，哪怕就是我自己受点苦，也让他们过得好一点。 마을을 떠나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순쉐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진심을 수줍게 얘기했다. 我只是天天想我妈，还是想让她回来。 지금 순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가 자신의 곁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적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미래일 것이다. 한국 관광객을 태운 중국 투어버스. 오늘 안내를 맡은 사람은 베테랑 가이드 금희 씨다. 쇼를 관람하시고 언뜻 보면 평범한 조선족인 듯 보이는 금희 씨는 사실 말 못할 비밀을 갖고 있다. 그녀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숨어든 탈북 여성이다. 북한 경제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던 90년대 후반. 금희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두만강 넘어 보이는 북한 땅. 북한 주민들의 표정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곳은 금희 씨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다. 저기 우리 할머니 집이 있어. 여기. 그리고 거기서 살았었고, 쭉 가면 저기 학교 있고.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다가 청진에서 가져다 오징어랑 그런 걸 마른 오징어로 넘겼거든. 그 집은 참 잘 살았었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이는 고향 땅. 미치겠다 진짜. 반가움보다는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아, 나 어떡하면 좋아. 금희 씨는 중국 경찰에게 잡혀 강제 북송돼서 보이국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다. 당시 금희 씨는 임신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강제적으로 독약 주사를 애기한테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내 안전원이 딱 옆에 있으니까 배를 걷고 거기다가 독약 주사를 넣는데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쳐다볼 수 있고.
첫째 아이를 앗아간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금희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8년. 안녕하십니다. 금희 씨는 이제 7살 되기 보송이의 엄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뻐라. 보송이는 뇌성마비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탈북자의 신분인데도 금희 씨가 외부와 접촉이 많은 직업을 택한 것은 관광 가이드가 그나마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금희 씨는 아들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다. 들어갔네. 보성아, 안 아파? 안 아파요? 필승. 그다음에? 뽀빠이. 뽀빠이. 잘했어. 살펴요. 내가. 빠이빠이. 아유, 손바닥 펴고 다니라고 그랬지, 엄마가. 야, 손바닥을 펴라고. 손 주먹 잡지 말고. 쏙살이 베개갖고 무슨 조그만 6살짜리 손이 무슨 15살짜리보다 더 심해. 이거 봐, 이거 너무 귀하다 해갖고. 상처 투성이에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힌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속상한 금희 씨. 불편한 몸으로 기어다니는 보송이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해 팔다리 성한 곳이 없다. 에이, 쓰린가 봐. 아유, 벗겨졌다. 에이. 장애가 있더라도 보송이는 엄마에게 최상의 선물이다. 첫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엄마에게 다시 찾아온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늘 보송이에게 미안하다. 화이팅! 화이팅! 정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선천적으로 저런 병 가지고 태어났더라고 할지라도 저보단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나 때문에 나한테 태어나갖고 제가 더 고통받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발사동이로 태어난 보송이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돌이 지나면서 이상이 발견됐다. 순번을 기다리고 거기서 3일 밤을 자면서 겨우 진단을 받았는데 뇌성마비래. 아, 진짜 안 살고 싶더라, 언니. 거기 앉아갖고 나 퍼지고 울었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한테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아들한테까지 그러냐고. 살려줬으면 그냥 살려주시지. 아픔까지 주냐고. 진짜 한없이 울었어, 심령에서. 탈북자 엄마를 둔 보송이는 호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 보송이는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나라 찾아요? 한국.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야? 한국. 보송이도 한국 가고 싶어요? 네. 우와. 금희 씨는 보송이에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가르쳤다. 87. 이거는 100. 45. 이거는 엄마와 보송이의 공부 시간. 이거 53.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금희 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 됐어요. 무슨 내년에 학교 갈래요? 내년에 학교 갈래요? 88, 86. 내년이면 8살. 92살. 제대로 된 호적도 없고 몸도 불편한 보송이가 앞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눈썹 하자. 무슨 눈썹을 해가? 눈 퍼져주세요. 너 목욕해야 돼, 임마. 할아버지 오기 전에. 제야! 밖으로 나가겠다고 엄마를 보채기 시작한 보송이.
그래도 엄마는 완강하게 버틴다. 왜 눈 내는 거 왜 만지면 안 돼요? 아, 눈 내리는 거 만져도 되는데요. 눈 내리는 거 만지고 싶어요? 눈차 하고 싶은데. 맨날 놀러 가고 싶어갖고 밖에 나가서 눈싸움 하고 싶다 그러고. 에휴. 보송이는 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금희 씨에게 보송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그릇 같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금희 씨가 보송이의 고집에 넘어갔다. 밖으로 나가기 전 금희 씨는 보송이를 싸고 또 싸맨다. 이게 넌 날씨가 추워진 뒤 한 달 만에 밖으로 나온 보송이는 마냥 기분이 좋다. 여보세요? 보송이야. 네! 아빠가 일하는 곳에 온 보송이와 엄마. 북한에서 강제 유산당한 첫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금희 씨의 남편. 처음 만날 때부터 금희 씨는 위태로운 탈북자 신분이었고 남편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힘들게 결혼을 결심했다.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뻐라. 세상은 자꾸만 금희 씨 가족을 힘들게 몰아붙이지만 보송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희망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은 금희 씨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태국행 비행기표를 받은 금희 씨. 금희 씨는 중국인으로 여권을 위조해 태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짰다. 금희 씨는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간 후 남편과 아들을 부를 생각이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보성이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치료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가서 우리 보성이가 치료만 된다 그러면은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금희 씨는 오래간만에 보성이와 쇼핑을 나왔다. 금희 씨는 보성이가 몇 년 뒤에도 입을 정도로 넉넉한 옷을 골라들었다. 이거 괜찮아? 这多少钱? 마음에 들어? 당분간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꺼낸 금희 씨. 엄마, 30밥? 30밥은 너무 짧은 것 같아, 백보성. 한 60밥은 어떨까? 30밥 어때요? 30밤? 왜 30밤에서 변하질 않냐? 마마가 그랬잖아. 근데 40밤은 50밤? 엄마, 그러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 전화 많이 하지, 엄마가. 태국으로 떠나기 전날 금희 씨는 계속 미뤄두었던 짐을 싼다. 엄마와 다시 만날 약속을 몇 번씩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보성이. 보성이는 자신의 담요를 엄마의 여행 가방에 밀어넣었다. 네,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를요? 여기 하면 다 담을 수 있어요.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엄마. 엄마?
떠나요? 엄마? 엄마? 응. 내일 간대요. 내일? 응. 보송이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왜 보송아? 아니야, 나가성아. 아, 왜 그래, 보송이. 엄마 갔다 금방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금희 씨는 울다 지친 보송이를 안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짐은 아직 반도 싸지 못했다. 늦은 밤 보송이를 재운 금희 씨가 다시 짐을 싸기 시작한다. 아들의 곁을 떠나면서까지 위험한 탈출을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엄마는 마음이 약해진다. 정말 가다가 안 되면 나 진짜 우리 보성이한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도 지금이라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조금 잘해주려고 부모 욕심에 쪽발에도 짚고 걸어다니게 하려고 가는 건데 저걸 안 되면 진짜 우리 보성이한테 어떡해. 안 갈게요. 네. 하나 할게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보성이고 알았지? 아프지 말고 엄마하고 빨리 만나자. 알았지? 엄마하고 빨리 만나자. 한 번도 품에서 놓지 않았던 아들을 두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엄마. 사랑해. 不许上车了，我上车了，爷爷看着好不高兴。上去吧。 금희 씨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바이바이. 엄마 사랑해. 그러나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혹시 지금 본 가족들의 모습이 마지막은 아닌지 금희 씨는 자꾸만 불안하다. 이대로 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중국의 한 국제공항.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 금희 씨는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비행기만 타면 북한 난민을 인정하고 있는 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금희 씨는 그 전에 위험한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바로 출국 심사다. 가이드를 하면서 수없이 관광객의 출국 신고서를 대신 써줬던 금희 씨.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신고서는 벌써 몇 장째 다시 쓰고 있다.
왜 자꾸 틀려요? 아니요. 괜히 좀 신경이 쓰여서. 왜 신경이 쓰여요? 이쁘게 쓰고 싶어서. 단순히 이쁘게만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틀리게 쓰면 안 되니까요. 문제는 만들지 말아야죠. 하여튼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일단 저기만 나가면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출국 심사. 네. 위조한 여권으로 무사히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출국 심사 과정에서 여권이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금희 씨의 신분도 드러날 것이고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것이다. 드디어 금희 씨의 차례가 됐다. 순조롭게 진행됐던 다른 사람들의 출국 심사와는 달리 금희 씨의 출국 심사는 한참이 지체됐다. 혹시 여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어떻게 잘 했어요? 네. 예. 아니. 지금 기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긴장해서 혼났어요. 딱 가는데 있잖아요. 발음이 조금 그 딱딱하니까 날 보고 두 손족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한쪽인데요. 그랬더니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금희 씨는 출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엄마가 보성이 데리러 빨리 올게. 울지 말고. 아들. 무사히 출국 심사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금희 씨는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힌다. 과연 언제쯤이면 엄마의 소원대로 보성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자신이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금희 씨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불안한 도전을 시작했다. 무국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엄마는 기꺼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할 것이다. 한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탈북자들의 은신처. 8살 성룡이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저기 갔고? 죽었어. 엄마. 응? 죽었어. 죽었어, 엄마. 진짜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닌가? 내하고 아빠 알아요. 경찰 잡아갔어.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이. 성룡이 엄마는 탈북자였다. 고문 앞에서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공안한테 그렇게 막 얼마나 무섭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거기에 막 질려가지고 그때부터 성룡이가 이렇게 어둠에 꽉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변소도 가는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엄마가 북송되는 것을 목격한 뒤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던 성룡이는 은신처로 오면서부터 점차 웃음을 찾아갔다. 무엇보다 성룡이가 밝아진 것은 서울에 간 아빠에게 연락이 오면서부터다.
아빠와 찍은 가족 사진은 성룡이에게 보물 1호다. 언제 제일 보고 싶어? 오늘. 오늘? 맨날요. 맨날? 맨날 보고 싶어? 아빠가 언제 온다고 그랬어? 약속했어 안 했어? 수고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온 지 벌써 2년. 그러나 낯선 땅에서 조선족인 성룡이 아빠가 마음먹은 만큼 돈을 벌기란 쉽지 않았다. 아빠는 초조해진다. 국적이 없는 성룡이를 중국에서 빼오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우리 성령이 좋아하는 거는 안 보이네. 오늘도 아빠는 인형 뽑는 기계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성령아, 너 지금 얼마만큼 컸냐? 이빨 몇 개 빠졌어? 이빨 몇 개 빠졌냐? 이빨? 응. 2개 빠졌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진 보고 자고 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아빠도 성령이 사랑한다.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 됐다, 끊어. 됐어. 과연 언제쯤이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매일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참 전화하고 나면 자꾸 눈물이 나고 전화도.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음 독하게 먹고 전화 빼먹을 때도 있어요. 모양만 끌려가갖고 11개월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참 애도 힘들었죠. 물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뭐 혼자 가다 놓고 나가 일하다가도 와고 그럴 때가 많죠.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고 울고 그런 데 같아가지고 감사라면 소식도 없고. 성룡이는 잠잘 때마다 반드시 하는 습관이 있다. 비계 밑에는 놔야 돼. 왜 베개 밑에 놓고 자? 사진을? 꿈꾸라고 아빠라고.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성룡이는 아빠 얼굴을 가슴에 담았다. 아빠는 주말이 되면 언제나 교회를 찾는다. 특히 오늘 드리는 기도는 매우 특별하다. 아들 성룡이가 무사히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아빠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탈북자 일행은 힘들어하는 성룡이를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여기 안 추워? 다 젖었는데. 수부가 다 말랐다 지금. 안 젖는 거 안 같아? 안 추운 거 같아? 응.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을 틈타 최대한 많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디다 젖었잖아. 어디 말려야 돼. 추위를 견디지 못한 일행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피웠다. 내심 먹었겠더라. 자. 안 돼 죽었다. 자. 이대로 잠들면 왠지 아빠를 못 만날 것만 같다.
아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요. 탈북자 엄마를 뒀다는 것만으로 평범한 아이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성룡이. 아이에겐 자신을 받아줄 땅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나 길고 험난하다. 성룡은 무사히 국경을 넘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가다가 안 되면 나 진짜 우리 보상이한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도 지금이라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조금 잘해주려고 부모 욕심에 쪽발에도 짚고 걸어다니게 하려고 가는 건데 정말 안 되면 진짜 우리 보성이한테 어떡해. 안 갈게요. 네. 하나 할게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보성이고, 알았지? 아프지 말고 엄마하고 빨리 만나자. 알았지? 엄마하고 빨리 만나자. 한 번도 품에서 놓지 않았던 아들을 두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엄마. 사랑해. 不许上车了，我上车了，爷爷看着好不高兴。上去吧。 금희 씨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바이바이. 엄마 사랑해. 그러나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 혹시 지금 본 가족들의 모습이 마지막은 아닌지 금희 씨는 자꾸만 불안하다. 이대로 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중국의 한 국제공항.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 금희 씨는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비행기만 타면 북한 난민을 인정하고 있는 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금희 씨는 그 전에 위험한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바로 출국 심사다. 가이드를 하면서 수없이 관광객의 출국 신고서를 대신 써줬던 금희 씨.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신고서는 벌써 몇 장째 다시 쓰고 있다. 왜 자꾸 틀려요? 아니요.
괜히 좀 신경이 쓰여서. 왜 신경이 쓰여요? 이쁘게 쓰고 싶어서. 단순히 이쁘게만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틀리게 쓰면 안 되니까요. 문제는 만들지 말아야죠. 하여튼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일단 저기만 나가면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출국 심사. 네. 위조한 여권으로 무사히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출국 심사 과정에서 여권이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금희 씨의 신분도 드러날 것이고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것이다. 드디어 금희 씨의 차례가 됐다. 순조롭게 진행됐던 다른 사람들의 출국 심사와는 달리 금희 씨의 출국 심사는 한참이 지체됐다. 혹시 여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어떻게 잘 했어요? 네. 예. 아니. 지금 기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긴장해서 혼났어요. 딱 가는데 있잖아요. 발음이 조금 딱딱하니까 날 보고 무슨 쪽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한쪽인데요. 그랬더니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금희 씨는 출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엄마가 보성이 데리러 빨리 올게. 울지 말고. 아들. 무사히 출국 심사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금희 씨는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힌다. 과연 언제쯤이면 엄마의 소원대로 보성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자신이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금희 씨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불안한 도전을 시작했다. 무국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엄마는 기꺼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할 것이다. 한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탈북자들의 은신처. 8살 성룡이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저기 갔고? 죽었어. 엄마. 응? 죽었어. 죽었어, 엄마. 진짜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닌가? 내하고 아빠 알아요. 경찰 잡아갔어.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이. 성룡이 엄마는 탈북자였다. 고문 앞에서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공안한테 그렇게 막 얼마나 무섭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거기에 막 질려가지고 그때부터 성룡이가 이렇게 어둠에 꽉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변소도 가는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엄마가 북송되는 것을 목격한 뒤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던 성룡이는 은신처로 오면서부터 점차 웃음을 찾아갔다.
중국의 국경 지역. 친구들과 천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는 살아있지만 유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你吃晚饭呢？我想妈妈。妈妈别来。我告诉你怎么回事。 탈북자 엄마와 숨어 살고 있는 보성이는 엄마만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죽었어. 죽었어. 중국 길림성의 산골 마을. 오늘도 순쉐의 집은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엄마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马上应该去了，妈妈看看，哎呀，妈妈给买的衣服，妈妈一看，哎呀，我的买的衣服，哎，穿的真好，真合适呢。不行哭，不行哭，好了，好。你们可别骗我，我妈妈这次我都没来电话，从走了以后来了2次，再也没来，我再也没来，再也没来。我上了一级。你孩子，你说一点礼貌都没有。 8살인 순쉐는 갓난아이일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다. 탈북 여성이었던 엄마는 순쉐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다. 光出去打工嘛，挣钱嘛，这样我们不同意他出去，能同意出去了吗？孩子那么小，这样他偷着走了，一生1、2个月走了，孩子扔了。就我带着他，我伺候他了。妈妈到哪儿去了？韩国北滩上哪去？ 1년 전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나가버렸고 그 후 순쉐는 변하기 시작했다. 体离本子远点，可能眼睛贴上了，贴本子上了，近视眼啊。宾馆。那不是那怎么说话呢？拿不着了就厉害我。 순쉐는 요즘 들어 자꾸 미운 짓을 한다. 我们李妈妈什么孩子？要不她怎么有病了呢？哎呀，她说我想妈妈，我想妈妈，我妈妈怎么不给我来电话呢？就这样一说，哎呀，我这心里头哎呀不得劲儿。开始有电话，后来电话不来了，我们跟她打也打不通了，可能她那边出事儿了，怎么的了，我们不知道啊。 순쉐가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단 석 달. 그러나 매일 엄마 사진을 봐왔던 순쉐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한눈에 알아봤다. 엄마는 북한에서 넘어오자마자 두메 산골로 들어왔지만 순쉐가 태어난 후에도 이곳 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순쉐는 엄마가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孙雪，快来，阿姨要跟你一起去，一起上学校，快点！完了回来的时候放学早点回来啊。上学同学都在家没死，一点没死。啊，是吧？大概能走。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원망도 잊을 수 있다. 순쉐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부근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이곳에선 한국말에 익숙한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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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선말 할 줄 아네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조선말 배웠어요? 엄마. 순쉐처럼 엄마가 탈북 여성인 옥평이. 이제 겨우 9살인 옥평이는 친구들과 장난도 잘 치지 않고 말수가 적다. 这一平是在学习上他非常刻苦，非常认真。跟其他孩子，就跟我们就是本地的孩子，就是中国孩子吧，相比，他那个什么，在学习上格外的认真，但是语文学习上就比较困难，因为他母亲是那个什么，就是朝鲜人嘛，就是汉语说的不是特别好，语文稍微差一点，但是非常刻苦，非常认真。 또래 친구들에 비해 왠지 표정이 어두웠던 옥평이는 집에 가는 길에 한결 밝아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엄마. 안녕하세요. 반가우세요. 반갑지 그 하루만 뻥 있다 마음이 좀 서분하고 좀 그래 들어오세요. 네. 그때까지는 이 저런 준다까지 몰랐다고요. 저 들어와서 그다음에 말을 쑥쑥 하니까 그때는 이 한정말이 미네 모르지. 그게 그다음에 한정말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너는 내 왕년에 얼마 줬어? 5,000원 줬대요. 5,000원. 그때가 준 것도 몰랐다고요. 그저기 사실 다 알았지요. 모르고서 얘기 들어왔지 알고서 기와요. 아니오지. 아이 그래? 그럼 팔려오신 거네. 그래 팔려온 거가 가더란 못지요 글씨. 모르고 왔다고요 처음에는. 그저 돈 앞으로 가지고 그저 임시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만 기댔다고. 10년 전 탈북을 주선해주는 브로커에게 속아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옥평이 엄마. 그러나 불안한 신분으로는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었다. 풍습도 다른 민족이 다르니까 급식. 어느 나라 찾아요? 한국.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야? 한국. 보성이도 한국 가고 싶어요? 네. 우와! 금희 씨는 보성이에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가르쳤다. 87. 이거는 100. 45. 이거는 엄마와 보성이의 공부 시간. 이거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던 금희 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 됐어요. 무슨 내년에 학교 갈래요? 내년에 학교 갈래요? 86. 내년이면 8살. 제대로 된 호적도 없고 몸도 불편한 보성이가 앞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눈썹 하자. 무슨 눈썹을 해서? 퍼져주세요. 너 목욕해야 돼 임마. 할아버지 오기 전에. 지야. 밖으로 나가겠다고 엄마를 보채기 시작한 보성이. 그래도 엄마는 완강하게 버틴다. 왜 눈 내는 거 왜 만지면 안 돼요? 아, 눈 내리는 거 만져도 되는데요? 눈 내리는 거 만지고 싶어요? 눈차 하고 싶은데. 맨날 놀러 가고 싶어갖고 밖에 나가서 눈싸움 하고 싶다 그러고. 에이구. 보성이는 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금희 씨에게 보성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그릇 같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금희 씨가 보성이의 고집에 넘어갔다. 밖으로 나가기 전 금희 씨는 보성이를 싸고 또 싸맨다. 이게 넌. 눈이다. 빙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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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날씨가 좋아진 뒤 한 달 만에 밖으로 나온 보성이는 마냥 기분이 좋다. 여보세요? 보성이야. 네! 아빠가 일하는 곳에 온 보성이와 엄마. 북한에서 강제 유산당한 첫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금희 씨의 남편. 처음 만날 때부터 금희 씨는 위태로운 탈북자 신분이었고 남편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힘들게 결혼을 결심했다.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뻐라. 세상은 자꾸만 금희 씨 가족을 힘들게 몰아붙이지만 보송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희망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은 금희 씨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태국행 비행기표를 받은 금희 씨. 금희 씨는 중국인으로 여권을 위조해 태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짰다. 금희 씨는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간 후 남편과 아들을 부를 생각이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보성이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치료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가서 우리 보성이가 치료만 된다 그러면은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금희 씨는 오래간만에 보성이와 쇼핑을 나왔다. 금희 씨는 보성이가 몇 년 뒤에도 입을 정도로 넉넉한 옷을 골라들었다. 이거 괜찮아? 这多少钱? 마음에 들어? 당분간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꺼낸 금희 씨. 30밤? 30밤은 너무 짧은 것 같아, 백보성. 한 60밤은 어떨까? 30밤? 왜 30밤에서 변하질 않냐? 마마가 그랬잖아. 근데 40밤은 50밤? 엄마, 그러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 전화 많이 하지, 엄마가. 태국으로 떠나기 전날 금희 씨는 계속 미뤄두었던 짐을 싼다. 엄마와 다시 만날 약속을 몇 번씩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 보성이. 보성이는 자신의 담요를 엄마의 여행 가방에 밀어넣었다. 네.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를요? 여기 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엄마. 엄마? 언제 떠나요? 엄마? 엄마? 응. 내일 간대요. 내일? 응. 보성이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왜, 보성아? 아니야, 나가성아. 아, 왜 그래, 보성이. 엄마 갔다 금방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할 말을 잃었다. 금희 씨는
울다 지친 보송이를 안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짐은 아직 반도 싸지 못했다. 늦은 밤 보송이를 재운 금희 씨가 다시 짐을 싸기 시작한다. 아들의 곁을 떠나면서까지 위험한 탈출을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엄마는 마음이 약해진다. 就属于不合法的，是不是？再说人家这个像这个派出所啊，他们能不能抓呀？ 중국인과 결혼해도 영원히 불법 체류자일 수밖에 없는 정숙 씨. 탈북 여성들은 언제라도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그대로 북한에 넘겨져 강제로 압송된다. 우리 나 4살 될 때까지 계속 잡혀냈어요. 밤 12시 내 어죽감자 서사막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다 났어요. 서울에 있었다고? 네, 서울에 다 들어가서 잤어요. 무쇠바 집에 뭐 있었다고요. 잔날을 대개 보면 겨울에 잤는데 가슬 겨울 나 때 잤는데 신도 못 벗고 흰채로 여기서 자고 무슨 소리 나면 저는 지금 다 일어난 상태에서 자고 그게 또 무서워서 저 서울에 거기 들어가서 잤어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只期望他小孩和他将来都有户口，希望希望他们以后生活能好一些，哪怕就是我自己受点苦，也让他们过得好一点。 마을을 떠나는 날 골목길에서 만난 순쉐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진심을 수줍게 얘기했다. 我只是天天想我妈，还是想让她回来。 지금 순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가 자신의 곁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적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미래일 것이다. 한국 관광객을 태운 중국 투어버스. 오늘 안내를 맡은 사람은 베테랑 가이드 금희 씨다. 그래서 쇼를 관람하시고 언뜻 보면 평범한 조선족인 듯 보이는 금희 씨는 사실 말 못할 비밀을 갖고 있다. 그녀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숨어든 탈북 여성이다. 북한 경제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던 90년대 후반. 금희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두만강 넘어 보이는 북한 땅. 북한 주민들의 표정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곳은 금희 씨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다. 저기 우리 할머니 집이 있어. 여기. 그리고 거기서 살았었고, 쭉 가면 저기 학교 있고.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다가 청진에서 가져다 오징어랑 그런 걸 마른 오징어로 넘겼거든. 그 집은 참 잘 살았었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이는 고향 땅. 미치겠다 진짜. 반가움보다는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아, 나 어떡하면 좋아. 금희 씨는 중국 경찰에게 잡혀 강제 북송돼서 보이국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다. 당시 금희 씨는 임신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강제적으로 독약 주사를 애기한테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내 안전원이 딱 옆에 있으니까 배를 거두고 거기다가 독약 주사를 넣는데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쳐다볼 수 있고
첫째 아이를 앗아간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금희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8년. 안녕하십니다. 금희 씨는 이제 7살 되기 보송이의 엄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뻐라. 보송이는 뇌성마비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 탈북자의 신분인데도 금희 씨가 외부와 접촉이 많은 직업을 택한 것은 관광 가이드가 그나마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금희 씨는 아들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다. 들어갔네. 보성아, 안 아파? 안 아파요? 필승. 그다음에 뽀빠이. 뽀빠이. 잘했어. 살펴요. 내가. 아유, 손바닥 펴고 다니라고 그랬지, 엄마가. 야, 손바닥을 펴라고. 손 주먹 잡지 말고. 쏙살이 베개갖고 무슨 조그만 6살짜리 손이 무슨 15살짜리보다 더 심해. 이거 봐, 이거 너무 귀하다 해갖고. 상처 투성이에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힌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속상한 금희 씨. 불편한 몸으로 기어다니는 보송이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해 팔다리 성한 곳이 없다. 에이, 쓰린가 봐. 아유, 벗겨졌다. 에이. 장애가 있더라도 보송이는 엄마에게 최상의 선물이다. 첫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엄마에게 다시 찾아온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늘 보송이에게 미안하다. 화이팅! 화이팅! 정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선천적으로 저런 병 가지고 태어났더라고 할지라도 저보단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나 때문에 나한테 태어나갖고 제가 더 고통받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발사동이로 태어난 보송이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돌이 지나면서 이상이 발견됐다. 순번을 기다리고 거기서 3일 밤을 자면서 겨우 진단을 받았는데 뇌성마비래. 아, 진짜 안 살고 싶더라, 언니. 거기 앉아갖고 나 퍼지고 울었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한테 하는 것도 모자래가지고 내 아들한테까지 그러냐고. 살려줬으면 그냥 살려주시지. 아픔까지 주냐고. 진짜 하루씩 울었어, 심령에서. 탈북자 엄마를 둔 보송이는 호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 보송이는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를 낳아서 부모를 모망할 딸은요, 나를 왜 이 세상에 낳았었는지. 이렇게 태어나서 협박하게 사진마다 빠에 거저 왜 있어. 생각하는 게 재미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까지 다 생각했어요. 죽을 생각도 했어요? 네, 죽을 생각까지 다 했어요. 정말이. 에휴. 자신이 팔려왔다는 사실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정숙 씨는 가출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 사실 가자고 시도를 했는데 암목에 걸려가지고 그 집이 33일 밤 자고 돌아섰다고요. 새끼 때문에. 엄마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유일한 이유, 옥평이. 그래도 옥평이는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을 떠날 것 같아 불안하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후부터 아이는 학교에 있을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 엄마?
왜? 사다. 엄마라는 말에 눈물부터 쏟아내는 옥평이. 지금이라도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날 것만 같다. 엄마有妈妈不行。 엄마의 가출은 옥평이에게 깊은 생채기를 냈다. 잘 익은 김치를 챙겨든 정숙 씨가 집을 나섰다. 이웃집 저녁 식사에 초대된 정숙 씨와 옥평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다. 같은 동 보니까 기분 좋죠. 그래요? 옥평이 모녀를 초대한 이웃도 탈북자 출신이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준비된 음식은 모두 북한 음식이다. 이 여성들은 모두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이곳으로 팔려왔다. 여기다 그냥 고기 싸 먹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맛이 없지는 않다 뭐 언니는. 맛있어. 이거는 된장에다 이들에겐 보기만 해도 정겨운 음식들이다. 된장 아까 갖고 온 거 있죠? 네. 우리 고향 음식이지 뭐. 아 그래요? 이거 이런 거는 다 여기 한족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저 고기 넣고 초채를 해 먹고 돼지고기를 썰어서 생거 썰어서 저는 콩나물 할 때 같이 감에다 볶고 고기 한족 음식이지. 이렇게 먹지 않나. 그럼 자주 안 해 먹으시겠네요? 그래 자주 안 해 먹지 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같이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도 좋고 고향 생각이 나서 좋고. 그래요? 세 개 가져왔어. 1년 중에 오늘만큼은 중국인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식성에 맞춰 밥상 한가득 고향 음식을 차렸다. 내일 추석이지. 내일 추석인데 추석을 앞에서 추석이라도 우리는 부모도 이렇게 없고 이래 형제들도 없고 추석을 즐겁게 보내긴 거여서. 야야. 공주님들 벌써 똘똘 말아서. 스스로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언제나 가슴 한 구석에 그리운 응어리로 남아있는 고향.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굴레를 넘겨줬다는 사실도 잊고 싶다.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 여성들. 이들이 넘어온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 때문이었다. 이들이 모르는 사이 은밀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에게 팔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팔려간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된다. 한편 오지마을로 팔려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불법 체류자로 제대로 된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낳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유령이 된다. 국적이 없으니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것도 지금 와서 저는 9년 되는데 공부를 생성도 못한다고요. 애기도 흥부가 없는 상태로 없어요 지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소학교까지는 그래도 비슷한데 초중 고중 올라가려면 허가 없어야 돼요 지금. 중국은 탈북자의 아이라도 돈으로 호적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엄마는 더 미안하다. 武汉
추석날 이른 아침부터 정숙 씨는 일을 나간다. 물론 차례 같은 것은 지내지 못했다. 그래도 고향에 있으시면 지금 명절 세고 계실 텐데. 네, 마음 좀 쓸쓸하죠. 그래도 오늘 이 쓸쓸한 마음 가지고 가지만 당신들 와서 보니까 마음이 유쾌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같은 동풀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보고 싶죠. 보고 싶으세요. 자신의 생사도 모르고 있을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의 자신을 보면 무슨 말을 하실까? 정숙 씨가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제는 고된 농사일이 제법 익숙해졌지만 처음 정숙 씨가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다. 북한에서 공업기술자였던 정숙 씨는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일을 배웠다. 곱던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잔뜩 박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날이 점점 차지면 손이 투고 가질 때도 겨울에. 부부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 정숙 씨 남편은 언제나 정숙 씨가 잡혀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因为啥？他毕竟不是一个国家的人，是吧？因为啥？他也